혹시 살면서 점점 무기력해지시나요? 혹시 내가 게을러서인가 생각 드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몸도 무거워지고 모든 게 귀찮아질 때가 있으시죠? 특히 가족과의 갈등,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지 않아서 생기는 소외감은 더 큰 무기력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오늘은 그 무기력과 게으름을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한 가지 사연을 통해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연 씨는 70대 초반의 할머니입니다. 가난 때문에 은퇴 후에도 작은 가게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죠. 그러나 요즘은 모든 게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니 그 일조차 어려워졌습니다. 물건 주문 하나도 스마트폰으로 해야 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품도 온라인 쇼핑으로 사야 하니 매번 자식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어느 날 딸과 사위가 방문했습니다. 지연 씨는 다가오는 명절 준비 때문에 김치통을 사야 했지만 인터넷 쇼핑을 할 줄 몰라 딸에게 물었습니다. 정은아, 김치통을 좀 사야 하는데 이걸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구나. 네가 좀 도와주겠니? 지연 씨가 묻자 딸 정은 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번에도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번엔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 안 돼요? 딸 정은 씨는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그러자 지연 씨는 조금은 위축된 듯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모르겠더라. 그리고 또 잘못해서 사면 돈만 버릴까봐 걱정돼서. 그 상황을 듣고 있던 사위 영민 씨가 갑자기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시대에 쇼핑도 못하면 어떡해요? 그냥 조금만 배우시면 쉬운 건데. 이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사위에게 무시당한 것 같아 살짝 기분이 나빴습니다. 너희는 다 쉽게 말하지. 엄마는 이런 게 너무 어려워. 그러자 딸 정은 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한마디 양보도 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젠 인터넷 시대니까 조금씩 배워야 해요. 매번 물어보면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가 맨날 한가한 것도 아닌데. 지연 씨는 딸과 사위의 말에 작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다는 걸 알지만 그럴수록 소외감과 무기력이 커져갔죠. 내가 진짜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이 상황은 뇌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는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사람들이 반복된 실패나 좌절을 경험할 때 그로 인해 더 이상 변화나 도전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연 씨가 디지털 기술을 다룰 때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반복적으로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 학습된 무기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연 씨는 이 일을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식들이 집에 있을 때는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대신 주일이 되어 교회 모임에서 오래된 친구 영자와 얘기를 나눕니다. 지연아, 요즘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워? 무슨 일 있어? 친구 영자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인터넷으로 뭐 하나 사려고 했는데 딸이랑 사위가 조금씩 배우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게 쉽겠니? 한숨을 쉬며 말하는 지연 씨에게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이에 인터넷 배우는 게 어디 쉬워? 나도 처음에 정말 힘들었어. 근데 자꾸 미루니까 더 두려워지더라고. 이 말을 들은 지연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아. 뭘 하려고 해도 자꾸 실패할까봐 걱정이 앞서서. 그러니 더 게을러지고 더 무기력해져. 친구 영자의 말에 지연 씨는 조금씩 공감했습니다. 친구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함께 공감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자기 결정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율성, 유능감, 그리고 관계성이 충족될 때 심리적으로 건강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지연 씨는 디지털 소외로 인해 자율성과 유능감을 잃었고 딸과의 관계성에서도 갈등을 겪으며 더욱 무기력해졌습니다.
자녀에게 계속 의존하게 되면 스스로 더 쓸모없다는 감정에 빠지게 되죠. 며칠 후 사위 영민이 다시 방문했습니다. 지연 씨는 컴퓨터로 이메일을 보내려다 실패하고 사위에게 다시 도움을 요청합니다. 영민아, 이거 또 이메일 보내기가 안 되는데 너가 좀 도와주겠니? 사위 영민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지난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매번 알려드리면 스스로 못한다니까요. 누가 대신해주면 편리하겠죠. 그런데 그게 반복되면 결국 스스로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해야 하는 일도 많고, 저도 나름대로 좀 바쁘니까 한번 스스로 해보세요. 지연 씨는 사위의 반응에 더 큰 무기력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 그리고 딸과 사위에게 더 이상 필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다시 교회 친구 영자와 상의하기로 합니다. 친구 영자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정말 좌절이 많았지. 근데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거야.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작은 것부터 천천히? 친구는 다시 말했습니다. 맞아. 하루에 딱 15분씩. 나도 처음엔 무리하지 않았어. 이메일을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엔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 하나 사고, 그런 식으로 작은 성취를 느끼면 그게 점점 커져. 그리고 그게 유능감이 되더라고. 인지 행동 치료에서는 작은 성취가 우리의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반두라, 캐나다의 심리학자는 이를 자기 효능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성취가 자신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고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지연 씨는 친구 영자의 조언을 받아들여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인터넷 쇼핑을 다시 시도하기로 했죠. 이번엔 이메일도 스스로 보내보고 온라인 쇼핑몰에 로그인에 필요한 김치통을 직접 주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처음엔 어려움이 있었지만 천천히 차근차근 하다 보니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지연 씨는 큰 성취감을 느끼며 딸에게 자랑할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 씨는 딸 정은에게 전화를 걸어 쇼핑 성공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정은아, 엄마가 이번에 인터넷으로 김치통을 샀단다. 딸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엄마가 혼자서 하셨어요? 지연 씨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천천히 하다 보니 되더라. 네가 예전에 가르쳐 줬던 거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따라했어. 딸 정은 씨는 은근 놀란 눈치였습니다. 엄마 대단하세요. 제가 바빠서 도와드리지 못했는데 혼자 해내시다니 정말 멋지세요. 딸의 칭찬에 지연 씨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딸과의 대화도 자연스러워졌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 정은 씨도 어머니가 스스로 해냈다는 것에 대해 존경심을 느끼며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사위 영민이 집에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씨가 자신 있게 말을 꺼냅니다. 영민아, 나 이번에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이메일도 보냈어. 네 말이 맞더라.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더라고. 사위 영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거 정말 잘하셨네요. 제가 그때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 죄송해요. 그러자 지연 씨는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도 네가 바쁘니까 그랬던 거겠지. 덕분에 내가 조금씩 배우게 됐으니 고맙구나. 사위 영민 씨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발전하시는 걸 보니 저도 뭔가 힘이 나네요. 앞으로 더 어려운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 대화를 통해 사위와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고 지연 씨는 사위가 자신을 더 존중해 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엔 지연 씨가 자신의 성취를 인정받으며
가족과의 소통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가족 간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무기력을 해소하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계속되면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정서를 더 자주 경험하게 되며, 이는 긍정 정서 확장 이론에 따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고 더 나은 관계와 삶의 질을 만들어냅니다. 바바라 프레드릭슨,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 이론을 통해 작은 긍정적인 경험들이 우리의 감정적, 사회적, 심리적 자원을 확장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지연 씨가 느낀 작은 성취는 그녀의 자신감을 높였고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과 게으름은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하기 어려울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를 세워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우리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가 말한 자기 효능감처럼 작은 성취가 쌓일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신뢰하고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처럼 처음엔 어렵게만 느껴지던 작은 일이 그것을 해냈을 때 커다란 만족감을 가져다 주고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작은 도전을 던져 성취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긍정적인 신호를 받고 더 큰 목표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무기력과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하루 15분의 작은 성취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보내기, 인터넷 쇼핑해보기, 혹은 산책을 나가는 것. 중요한 것은 작은 목표부터 천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어느새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삶의 여러 측면에서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하루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명언열차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